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 개면연에 우리 성남 존경하는 92만 시민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뜻깊은 한 해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저는 오늘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미래와 비전에 관한 새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023년은 우리 성남시에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성남시는 50년 전에 청계천 일대에 철거민들이 이주를 하면서 맺은 그런 원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성남은 환율을 중심으로 한 테크노밸리 그리고 상대원의 성남 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 비롯해서 우리 전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러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공감과 역동, 미래를 중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50년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야 될 숙제가 저희 앞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약속한 시정혁신은 올해 2023년도에도 변함없이 강력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민선 8기 성남시는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작년에 2022년에 재정혁신 TF를 운영해서 1,497개에 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낭비성 예산 절감액 258억 원 그리고 예산 절감액 1,665억 원을 혈세를 아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은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민선 8기에 148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쓰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3조 2,639억 원보다 올해 5.4% 증가한 1,76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전체 규모 3조 4,405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지난 작년에 시의회에서 시정혁신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지 못해서 우선 2월 중에 시정혁신 추진단을 운영해서 부정부패 온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우리 성남시의 그러한 잘못을 시스템을 개혁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그런 시정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혁신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정연구원을 올해 상반기 중에 설립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남시의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크고 작은 영역들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일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절감하면서 또 시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부패와 특혜의 온상으로 세상에 주목을 받았던 성남 FC는 매년 130여억 원이 넘는 그런 심리세가 투입이 되어 왔습니다. 성남 FC는 작년 10월에 K2리그 2부 리그로 또 강등되면서 우리 시민에게 많은 또 실망도 안겨준 게 사실입니다. 올해 예산은 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폭 혈세 투입을 좀 줄이면서 투자 유치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3년 시즌을 맞이해서 대표이사와 스태프를 새롭게 구성하며 선수 선발 또 선수의 재구성을
지금 현재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치를 걸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성남시 50주년과 발맞춰서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성남 FC 새롭게 만들 각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일부 리그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민과 함께 세상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바로 서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 우리 시의료원은 토론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잘 또 검토하고 또 수용해서 대학병원 위탁 운영 등의 그런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저렴하면서도 대학병원급의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시민께 제공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또 성남 시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또 춥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면서 나가야 되는 우리 올해의 성남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지난 11월 성남 모란시장 내 기름시장 골목이 대한민국 제1호 100년 기름 특화거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작다면 작지만 이러한 특화된 골목 상권들을 점차 확장해 나가면서 상권 살리기에 또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속 5일장, 모란 민속 5일장 이 또 코로나 기간 몇 년 동안에 상당히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심각한 모란시장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검토한 결과 360억 정도 드는 공용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는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고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좀 안타까움에서 다시 재검토한 결과 모란시장 주변 잔여지와 완충독지 또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8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230면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란장을 찾는 시민 여러분 또 인근 지역의 주민 여러분의 이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올해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모란 상권뿐 아니라 이제 전통시장 또 골목 상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또 특화시켜서 또 주차비 시민의 감면 등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 전문가들, 또 상임대표 공무원과 함께하는 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어서 추진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품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전액 중단됐습니다. 도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예년 수준의 3천억 원 규모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차질 없이 발행하기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1월 초순에 개최된 CES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우리 시 기업 5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해서 8개사가 거기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성남관이라고 해서 10개 기업이 이렇게 부스를 차리고 있는데 너무 초라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잠시 몇 시간 둘러보면서 성남관을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 또 첨단 기술의 제품들을 많이 선보여서 우리 성남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또 돌아와서
관련 부서에 또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됩니다. 참여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가장 큰 이 소기업, 벤처 창업 기업들의 좋은 우수한 기술을 어떻게 세계 시장에 내놓느냐, 그때 그것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문제와 또 외국에 팔로 개척 진출하는 그런 문제가 아주 큰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우리 자매도시 추진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호협력 도시를 체결한 오렌지 카운티, LA의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턴 시에 이번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턴 시는 아주 우리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또 플러턴 시도 다른 도시하고 자매결을 맺은 바가 있지만 다른 도시보다 우리 성남시의 그런 판교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 제품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래서 플러턴시에 성남시 IT 등 혁신 제품 전용관을, 성남 전용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성남의 우수한 제품을 미국에 선보이는 교두보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캘리포니아주의 조시 뉴먼이라는 상원의원,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총장, 또 오렌지 카운티의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한국 진출기업 이마트나 CJ 푸드의 미주 대표 등 기업 대표들과 만나서 성남시와의 교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했고,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 산호세 도시와 앞으로 자매결혼 도시를 맺는 것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께 부탁을 드려서 좋다고 해서 추진하기로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또 함께 드리면서, 이러한 어떤 국제 교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이제 해외 진출, 그리고 우리 관내 대학들과의 미국의 대학들과의 인재 교류, 그런 기업 교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플러턴시 프레드점이라는 그런 시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부터는 전략적인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난번에 반도체공학회, 카이스트, 한국펜미스산업협회 등 성균관대학교, 가천대학교, 또 상공회의소, 산업관리공단 등과 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과 시스템 반도체 성남 클러스터 조성의 업무 협약까지 맺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인재 양성이 굉장히 4차 산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교육부 주관에 그 고등 직업교육 거점 지구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성남시에 선정돼서 동서울대와 신구대에서 직업교육 과정을 시작하고, 올해는 3개 신규 학위가 정도 개설합니다. 또 가천대하고는 또 반도체 학회와 한국펜미스협회 이미 협약을 맺어서 올해 작년 말에 30명의 반도체 설계 관련한 인재들이 그 과정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또 정자동에 기획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비용 수립에서 속도가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800% 용적률을 이렇게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백현마이스 산업 복합단지는 올해 안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 착공을 시작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모 지침서 작성에도 아주 투명하게 그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이미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개발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특혜 비리, 또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발 들어볼 수 없는 물샐 틈 없는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서 청렴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힘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새로운 우리 시민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서 가상의 성남시 메타버스 시티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우리 성남시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그래서 우리 도시의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또한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하 관로 조사를 통해서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달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스마트 도시 국제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얻은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기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대한민국이 또 나가야 될 길이면서도 국제 경쟁력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그런 길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국가적 책임감, 또 성남시 발전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원도심에 있는 성남 하이테크밸리의 성남시 혁신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중소기업들의 지원과 또 첨단 기술을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우리 성남시는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사 제로도시 성남을 만들겠다고 작년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는 이 추위에 또 어렵게 살다가 또 유명을 달리한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이러한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도 더 하게 됩니다. 또 1인 가구가 우리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최고입니다. 30%가 넘는 40% 가까이 되는 1인 가구 비중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지원센터를 모란 하대원 쪽에 만들고 올해 상반기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동에 연결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동네마다 촘촘하게 1인 가구의 어려운 점, 또 복지적인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또 청년들의 또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그 계층의 독특한 그런 고민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진정한 1인 가구 지원 사업들을 올해 좀 힘있게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 어르신의 이 고령 사회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어르신들의 문제, 이 실버타운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구에 하나씩 건립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양원도 좀 더 양질의 요양원을 설립해서 우리 요양원의 열악한 환경을 또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공공요양원도 분당구 낙생 공공주택지 등에 1차적으로 건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이 또 어려운 분들이 바로 노인들입니다. 노인분들 70세 이상 우선은 어르신들에게 1년에 23만원 범위 내에 버스 무료 승차 제도를 성남시의 92,000명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수급자 전 연령층에
독감 무료 백신을 작년에 확대했었는데 올해는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사업은 좀 더 점차 필수 백신을 확대해서 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백신 무료 사업을 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정책은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24세 청년에 대한 연 100만 원의 그 청년 기본소득 지급하는 문제 예산 편성이 안 됨으로써 야당의 반발로 해서 중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청년이라 하면 보통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흔히 쓰이는 게 19세에서 34세를 칭하는데 24세 한 나이만 1년에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청년 기본소득, 청년층 19세에서 34세인데 굳이 한 연령층만 지급하면서 그걸 청년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앞으로 또 거기서 확대해 나간다는, 연령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기본적으로 명명도 잘못됐고 그 생각에서 좀 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에서는 올패스 사업,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들에게 19세에서 34세 모든 청년에게 취업을 위한 그런 수강료 또 공시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계획해서 그것도 다행히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통과돼서 올해부터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또 저희 성남시를 보셨는지 미취업 청년 경기도 청년들을 19세에서 34세까지 응시료만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는 다행히 수강료까지 사실 수강료가 비용이 많이 들죠. 청년들이 뭘 배우고 싶은데 학원비가 없고 배울 비용이 없어서 실습비가 없고 그래서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올패스 말 그대로 이렇게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의 청년 미취업 청년 올패스 사업에 그 도에서 응시료 분야가 그 수강료까지 함께해서 일부 도의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 주실 것을 좀 경기도에 차제에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고귀한 뜻을 잊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분당중앙공원 내에 유교 참전 유공자 명비를 제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성남이 생길 때 수성구의 태평동 영장터널 옆에 위에 있는 현충탑을 성남시청 광장으로 옮기겠습니다. 보훈회관과 함께. 그래서 시청을 찾고 이 넓은 우리 성남시를 관통하는 이 성남대로에 우리 현충탑을 보훈회관을 지어서 이전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시민께 보훈 호국의 그러한 고귀한 뜻을 우리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유공자분들, 참전 유공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젊어서 전사하거나 또 사고를 당해서 그 배우자분들이 가족을 이끌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의 이 수당 지급을 굉장히 원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올해부터 월 10만 원씩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예산이 또 통과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하반기부터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택시요금 65%를 지원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함께 펼칩니다. 작년에 직접 착한 셔틀 버스 운행을 통해서 한국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발달장애인에게 경기도 최초로 청년주택을 지원하고 긴급 돌봄, 야간 돌봄, 스마트 직급인, 스마일 통장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새롭게 사기막골에 있던 장애인 복지관을 신흥 이동의 신축을 크게 해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 원도심에 많은 이 급경사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힘드시고 또 눈 오면 미끄럽고 또 사고도 빈발하는데 그런 곳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나 또한 엘리베이터를 노면 이런 것들을 좀 노면 에스컬레이터 등을 좀 만들고자 지금 용역 중인데 이런 장소 선정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하나하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남시는 전국의 출산율 0.81보다 낮은 0.76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좀 강하게 서둘러야 된다는 입장에서 작년에 우리가 성남시에 있었던 인구 정책팀을 저출산 대책팀으로 명칭을 바꿔서 저출산 문제에 좀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사업들을 하지만 그걸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시책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출산이 생긴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저출산 대책을 세우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저는 이제 크게 어렸을 때부터의 인식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도 올해 좀 손잡고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결혼 문제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출산 문화를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시차원에서 펼치기 위해서 범시민 저출산 극복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주도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출산율 제고는 어떻게 보면 복지 측면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을 출산율 제고라는 그런 이름으로 뭔가 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하겠습니다. 실적으로 결혼은 축복이 출산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거의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혼을 쉽게 좀 더 비용을 저렴하게 하면서 혼례를 올릴 수 있고 또 아이를 낳아서 좀 이게 힘이 좀 덜 드는 그런 문제 또 직장이 먼저고 아이는 하여튼 결혼과 아이는 저 후순위로 두는 그런 좀 설정보다도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젊은 세대의 청년 세대의 그 생각들이 많이 과거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결혼과 출산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또 결혼하면서도 또 돈을 벌 수가 있고 결혼이 무슨 큰 돈을 가지고만 결혼할 수 있다라는 또 돈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는 당연하지만 또 그렇게 거기에 대한 또 비중이나 이런 기준 또 이런 것이 또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 삶의 가치를 좀 더 의미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교육과 인식 개선, 문화 측면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동 돌봄에 대한 문제가 이 저출산 문제 극복과 아울러서 실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집안의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작년에 5개 그리고 학교 돌봄센터가 3개소를 개소했는데 좀 더 이것을 빠른 시일에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간 돌봄의 문제도 점차 해소해 나가는 시책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또 서민들도
또 독거 어르신 가난한 분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워서. 그래서 그런데 그 반려동물의 그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나 비싸서 수십만 원씩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야당에서는 반대했었지만 최종적으로 중대산 삭제하에서 예산 마지막 통과할 때 이것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 동물병원을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수의사 서너 분 정도 채용을 해서 웬만한 동물들의 반려동물 수술도 하고, 그래서 진료비를 저렴하게 해서 서민의 반려동물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가 성남의 이 규모에 비해서 좀 변변치가 않습니다. 반려동물 어떤 키우는 인구가 증대되는데 거기에 따른 좀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거, 또 펫타운 이런 것들을 여건을 늘려나가는데 이번에 예산도 통과돼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런 것을 올해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한천에 대한 그 지천도 포함해서 6개 지방하천 준소를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을 또 보강하고, 또 하천들 배수 통관을 확충하고 배수문을 정비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 정비와 친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선정된 사업 중에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128억 원, 민간 투자 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한천 유역의 홍수 또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들을 감지하고 사고를 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이 유동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행정 수요가 많아짐으로 해서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통팔달 성남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작년에 광역버스 21개 노선, 시내버스 11개 노선, 마을버스 20개 노선의 준공영제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역시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시내버스 17개 노선의 준공영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목표는 전체 준공영제 대중교통 버스 대중교통 준공영제 100% 달성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산성대로 또 성남대로 또 남한성 입구에서 모란역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운영할 24시간 중앙버스 전용 차로 SBRT가 올해 안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1단계로 산성대로부터 우선 개통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을 태평동 밀리언공원 지하라든가 또 분당동 101번지 미래 LH 부지의 3개소 351년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대원 18번지 300면을 비롯해서 5개소에 1205면의 주차장 공사가 계획 중에 있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철도교통 한 단계 끌어올려 놓겠습니다. 그 철도 사업에 또 시부담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00억 원씩 2026년까지 총 3천억 원 조성할 것입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되는 것은 올해 예비탄sun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심사가 있기도 됐으나 올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 수요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잘 또 그동안에도 줄기차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 8호선 교통 수요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반영돼서 8호선이 반드시 이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예비탄sun 조사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에 성남시청역을 반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서는
지난달에 용인, 화성, 수원 시장과 함께 만나서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미래 신사선 연장하는 미래 상동선, 그것도 현재 예타 조사를 신청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미래 트램은 이제 지난해 마침 잘 착공이 돼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 트램 1호선도 즉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원도심과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진단에 있어서 구조안전성이 50% 된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일기 신도시 5개 시와 교통부장 간의 회의 때 우리 적극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것이 수용이 돼서 현재 구조안전성 30% 반영이 됐고, 또 주변 환경이나 시설 노후도 이런 것들도 좀 더 재건축하기에 좀 더 유리한 기준으로 좀 완화된 것을 언론으로 통해서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지금 뭐 우리 성남에서도 마스터 플래너 MP가 국토부에 파견돼서 또 시민들과 또 가교 역할을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작년에 이미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을 새롭게 신설해서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도 제한도 지금 우리 수진이동이라든가 수진이동 한층과 가까운 지역에 재개발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2월 중에 정식으로 구성 발족하는 걸로 성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갖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분당 리모델링 사업, 무지개마을 4단지가 처음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의 용적률 제고 등을 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민의 휴식 공간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시민 여러분께 멋진 대형공원, 테마공원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율동공원, 또 탄천,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이런 피크닉장, 캠핑장, 여러 가지 휴식 공간을 위해서 멋지게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성남시의 50주년 추진 자문단이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50주년에 성남시의 대표 축제라는 것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대표 축제를 발굴하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통합의 어떤 에너지로 또 미래를 향한 힘찬 희망의 어떤 발걸음으로 삼기 위해서 성남시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서도 발굴을 위해서 좀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 코스를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율동공원, 대원공원, 중앙공원 등의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 총 성남시 10개소에 시민들이 가깝게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맨발 황토길, 긴 곳은 1km, 짧은 곳은 500km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황토길은 이 관리 운영비가 좀 제법 듭니다. 사실 청결하게 잘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삼평동에 보톨마을에서 아동 친화적 놀이터 개장식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성남시의 어린이들에게 모두 선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내년까지 50억 원을 1차적으로 투입해서 23개소의 우리 아동 친화형 어린이 놀이공간을 신규 확충 또는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추경을 해서라도 좀 더 동시다발적으로 좀 더 많은 곳에 아이들이 좀 더 아동 친화형 놀이터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관에 있는 그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그것은 원래는 역사박물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좀 성남시에 역사는 물론 우리 미래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그런 IT 박물관, 그런 스마트 박물관으로 좀 조성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3,300여 우리 공직자와 함께 우리 시민께 어떠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따뜻하고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해드리냐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되고서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저에게 주어졌던 공용 핸드폰을, 업무용 핸드폰을 쓰지 않고 그것을 전 시민께 공개해서 거기에 민원 또 정책 제언 이런 것들을 저희 비서실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핸드폰을, 업무 핸드폰을 거기다 맡기고 문자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10월부터 했는데 작년 말까지 현재 1,300여 건의 민원 접수가 됐고 그 해결이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매일매일 제 책상 앞에 담당 그 비서가 그 민원 들어온 거 또 며칠 지나면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 이것들을 출력을 해서 매일 제 책상에 갖다 놓고 제가 그걸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왜 빨리 안 되냐? 빨리 될 것 같은데 빨리 추진. 그리고 또 거기다 추가 시장의 지지를 또 체크해서 또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민에게 바란다. 그 핸드폰 시정 소식지 성남 비전에 매번 후에 다 그게 일면에 아주 크게 번호까지 다 분류되니까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좋은 정책 제안도 있고 민원 중에 어느 동네 구석에서 필요되는 민원도 많은 시민이 관심을 못 갖고 몇몇 사람에게지만 상당히 불편을 야기하는 그러한 민원들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게 부서에서 담당 부서로 다 배분을 합니다. 우리 비서실에서. 그러면 처리 완료. 이게 뭐 도로가 피었다든가 뭐가 쓰러졌다든가 이게 조치 완료 이렇게 딱 해서 결과가 오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아주 후가분하고 굉장히 그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작년 6개월을 민선 8기가 달려왔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현안 파악과 또 저도 또 시정은 처음이니만큼 여러 가지 정말 토일에 쉬지 않고 시청이 나오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시정에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시 현안들을 파악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은 혈세를 아껴야 되겠고 여기에서는 좀 더 시민께서 내신 세금을 더 투여하고 집중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속히 좀 더 깊게 넓게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또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걸 현장과 연계시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안목도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우리 성남시 성격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 50주년을 그냥 형식적인 숫자의 50주년이 아니라 성남의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온 그런 성남의 정말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공감하고 또 그런 것을 잊지 않으면서도 또한 우리 현재를 정확히 보고 또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면서 나가는 역동적인 우리 성남시를
이 50주년을 계기로 미래 50주년을 추수도를 놓고 우리 또 후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도 보건 도시로서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잘 시민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새해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개민연세에 중요한 시민 여러분 꼭 많이 봐주십시오. 또 언론인 여러분들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많은 활동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